이제 뭐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지? 그 보충행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보충행위. 네, 그래서 뭐야? 의의를 보니까 타인 또는 제3자라고도 돼요. 타인이나 제3자가 한 법률행위. 여기서 법률행위는 이제 권리, 의무 같은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행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는 권리 또는 신분, 지위가 생기는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공익하고 별 연관이 없으면 법으로다가 행정기관에 개입을 안 해요. 그냥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행위를 하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하고도 연관성이 커. 그래서 행정기관이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그래서 예를 갖고 설명해 보면 둘째 줄에 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사립학교 설립인가,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 사립학교를 세우는 거 개인들이 그 요건을 갖춰서 자기네들이 이제 다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 뭐 공익하고 별 관련이 없으면 개인들의 그 설립 폐기 요건 갖춰서 하면 사립학교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가 부여되겠으나, 그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지. 이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는 학력이 인정돼 안 돼? 안 돼, 그지? 응? 예, 인가를 받은 학교만 우리가 이제 학력을 인정해 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학교 여러분 학교로 이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아니야? 아무래도 공공의 이익하고도 연관이 커. 그래서 아무나 막 학교를 지멋대로 설립해갖고 막 이상한 교육하고, 그지? 뭐 이렇게 하는 거 허용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설립 목적, 여러 가지 또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 인재를 키워내려고 하는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학교 재정은 어떤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그래 당신들은 학교를 설립 운영해도 공익에 큰 지장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승인해 주는 조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용어가 허가, 인가, 승인 다양한 용어로 쓰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야? 아까 말했듯이 표현만 갖고는 알 수 없고 이제 그 내용 성질을 갖고 판단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사립학교 설립 인가, 공공조합이 작성한 그 조합의 운영 규정을 정관이라 그래요. 어떤 공공단체 운영 규정을 정관이라 그래. 단체의 운영 규정을 그 공공조합이 아까 재개발조합이라 했는데 단체 운영 규정 정관을 만들 거 아니야. 그 만든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청이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정관 승인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재단법인이 만든 정관을 변경하고 싶다. 변경하고 싶은 내용을 정해서 신청 행정위원이 검토한 후 승인. 그지? 뭐 이런 겁니다. 특히 넷째 줄에 토지거래 허가.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 마지막 줄에 가면 뭐 국회의원의 사직 허가 나왔지? 요거는 조금 뭐랄까? 여러분들 요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기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그 절차가 어떻대? 국회의장한테 제출. 자기 사직하겠다. 국회의원직 사직하겠다고 사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 그럼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회부한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는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줘야 국회의원이 사직을 할 수 있대요. 응? 그래가지고 그게 뭐 사직 허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요새 뭐 그 기사거리 나오고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사직 허가, 이 표현은 허가라고 돼 있으나 인가에 해당하는 조치로 봅니다. 응? 이런 것들. 자, 1번. 그래서 보충행위다. 보충이라는 단어. 여기 여러분들 읽으면서 첫째 줄에 법률행위가 대상이에요. 법적으로 새로운 어떤 권리, 신분, 지위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법적인 효과가 완성이 되려면 마지막 단계에서 행정기관에 보충적인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승인. 응?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공공요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전기 요금 이런 거 올리는 거 그 업체가 함부로 자기는 마음대로 올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하게, 그죠? 행정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그지? 쉽게 말해 행정위원회 승인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공익하고 연관이 있어서. 자, 그래서 판례 아까처럼 쭉 들어왔어요. 자, 첫 번째 1번 이게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읽어보면 표현은 허가라고 되어 있으나 그 내용과 성질은 보충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 나왔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게 금지되어 있을까요? 아니지. 우리가 진짜 허가라고 하려면 일단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요건 가지고 금지를 풀어주는 게 허가인데, 이건 정관을 변경하는 게 금지된 건 아니에요. 변경하는 건 허용되는 일인데, 원래 허용이 되는 일인데, 다만 뭐야? 공익적 관점에서 감독관청에 검토를 한번 거쳐라, 이 제도란 뜻이지. 응? 진짜로 금지를 풀어주는 거라면 허가야, 그지?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허가가 아니다, 인가다. 응? 더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2번 토지거래 허가. 응? 표현은 허가로 돼 있어. 근데 조금 아까 얘기한 얘기 또 적용해 봐. 진짜 허가를 하려면 이게 뭐야? 토지거래가 금지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토지거래가 금지돼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이게 땅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이미 땅 투기가 일어나고 있거나 투기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을 우리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러고 지정을 할 수 있게 해놓게 돼요. 그럼 최장 5년 동안. 그러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땅을 가진 사람 A가 있다. 응?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장관이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 그 구역 안에 땅을 갖고 있는 A가 있다. 그리고 A가 땅 파는 계약 맺는데 금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 B한테 땅 파는 계약 맺을 수 있어요. 응? 토지거래 계약. 이거 자유야. 계약 맺는 거 금지가 아니야. 다만 이것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지 이런 걸 행정위원회 마지막 검토를 거쳐라. 응? 그래야 당신들이 원하는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생기도록 한다. 이런 취지가 인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토지거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은 간단해. 토지거래 허가가 학문상 허가냐 인가냐? 인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좋지다. 응? 그리고 헷갈릴 때는 이게 토지거래가 금지돼 있나? 금지를 풀어주는 건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금지 풀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시험 잘 나오는 거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5번을 보면 자, 뭐야? 사립학교 법인의 무슨 이사장, 이사 등 하여튼 임원으로 취임하는 걸 행정위원회이 승인해 주는 행위. 응? 그러니까 두 개, 사립학교 법인, 그다음에 두 줄 끝에 임원 취임 승인 행위. 응? 그러면 가만히 과정을 생각하면 사립학교 법인 측에서 자기네 이사장, 이사 다 자기네들이 뽑아요. 선임을 한다 그래, 그지? 자기네들이 뽑은 다음에 이게 적정한 자들이 선임이 됐는가를 행정위원회이 들여다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법으로다가 감독관청에 제출해라. 누구를 선임했는지, 응? 제출을 해라. 그래서 행정위원회이 검토해보는 거야. 일정한 자격에 맞는 자가 선임이 됐나, 응? 그래서 그걸 승인해주면 그 사립학교 측에서 뽑은 그 임원들이 그대로 이제 임원으로서의 신분이 부여돼서 이제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거,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을 승인해주는 행위는 성격이 뭐다고? 인가. 응? 보충행위로서의 인가다. 행정기관의 보충행위로서의 인가다. 그 다음에 그 셋째 수까지가 그 성격을 말한 거지? 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공부할 거, 밑에. 야, 그 넷째 줄,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을 받고, 그지? 그러니까 사립학교 측에서 A라는 사람을 이사로 뽑았어. 선임을 했어. 응?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우리 이 사람을 이사로 뽑았으니까 승인해달라 신청이 들어갔어. 근데 거부했대. 응? 행정기관이. 그러면 누가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을까? 첫 번째, 신청했던 사립학교 법인 측이 왜 거부하냐? 정당한 이유 없이. 응? 사립학교 법인이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어. 근데 사립학교 법인 말고도 누구도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대. 이사로 선임됐던 자, 그지? 그 자도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판례는 학교 법인만이 아니라 이사로 선임됐던 자도 그 거부한 조치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응? 이게 포인트. 그리고 6번은 아까 했었지? 응? 재개발 조합이 말하면 재개발 사업계획 여기는 뭐였어? 관리처분 계획안을 짜서, 그지? 행정기관에 신청, 행정기관이 그 관리계획안 인가해 주는 거, 이건 말 그대로 인가라 그랬어 아까. 인가. 그 다음에 7번은 재건축 조합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하는 거. 이거 다 성질상 인가래. 자, 그러면 여기 7번에 앞부분 있는 거하고 7번에 자, 여기 봐. 아까 공부한 조합이 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 인가해 준 거.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는 학문상 인가다. 그지? 지금 한 얘기. 그런데 아까 조합이 한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까 있었지? 무슨 도시 재정비 사업인가? 그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가하는 거. 참 법도 다 이렇게 똑같은 용어로 표현하면 좋은데, 이거는 뭐라 그랬지 아까? 이거는 특허래, 특허. 그러니까 이거는 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무슨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특허래요. 응? 여기서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 인가해주는 게 특허고, 그 만들어진 조합이 사업 시행하겠다고 신청하니까 그 인가해주는 건 이건 또 인가고. 공부하기 짜증나, 헷갈려. 응? 자, 이건 좀 어렵게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7번 앞머리하고 같이 공부해 두세요. 그 다음에 8번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해 준대. 응?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을 아직 만들기 전이야.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네들 뭐 만들겠대? 재건축 조합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대. 그지? 아직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대. 응? 그래서 자,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신청이 들어와서 행정기관이 승인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인가. 응?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마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열심히 뭐를 위해 노력해? 조합을 설립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래서 요건 가져갖고 이제 아까 공부한 대로 조합 설립을 해달라고 신청, 승인해달라고 신청. 행정기관이 조합 설립을 승인해주는 행위는 표현은 인가라고 하지만 그건 특허다 이랬잖아. 그지? 그 뒤에도 얘기 나오고. 어쨌든 이거는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승인해주는 건 인가다. 그 다음에 9번 최근에도 문제 나왔네. 사회복지법인이 이게 뭐 앞에 정관만 나오고 이 정관을 이런 내용으로 변경하고 싶다. 응? 신청해 오면 그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거야. 인가다.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뭐 여기 아까 1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하고 똑같은 성격의 것이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럼 11번도 똑같지? 응? 무슨 조합이 전관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여기는 또 인가, 그지? 이건 말 그대로 인가. 응? 똑같은 논리잖아. 9번,
11번. 그지? 응? 그 다음에 10번은 뭐라 했어? 기본재산 처분 허가. 또 짜증난다. 이것도 허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재산이라는 용어가 나왔지? 기본재산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무슨 법인이야? 공익법인이지? 공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야. 근데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마 땅이나 건물이나 현금이든 딱 그 공익 목적에 쓰도록 딱 묶어놓은 재산이 이걸 기본재산이라 그래. 예를 들면 우리가 사립학교 있잖아. 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이라는 공익 목적을 해서 학교 뭐 이사장이 됐든 마음대로 자기가 처분할 수 없도록 그 땅이나 학교 건물이나 어떤 현금이나 이걸 딱 그 공익 그 단체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막 거기에만 쓰도록 이렇게 묶어놓은 재산을 우리가 기본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 사립학교의 재산 같으면 이제 교육 목적으로만 쓰도록 이렇게 딱 제한해놓은 묶어놓은 그런 재산이 있는데 사립학교 측에서 이 재산을 좀 다른 용도로 좀 써야 되겠다. 응? 그럼 감독관청에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겠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와서 행정기관이 승인해 주는 건데 또 법에서는 허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성격은 인가다. 응? 자, 공부하기 까다롭습니다. 응? 자, 12번은 좀 줄이면 자동차 관리 사업자 단체의 그러니까 이게 좀 길어. 자동차 관리 사업자 단체인 조합 설립 행위. 응?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 사업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해서 행정정이 인가하는 거 뭐래? 이건 또 특허 아니에요? 응? 무슨 자동차 관리 사업 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래. 짜증난다. 그죠? 어쩌겠어? 응? 가장 좋은 건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허가니까 다 허가라고 용어를 쓰고 요거는 특허에 해당하는 조직이니까 특허라고 쓰고 요거는 인가니까 다 끝에 인가라고 붙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결국 이제 재판 가서 법원이 이거는 학문상 인가다 허가다 이렇게 표현과 달리 판단 내린 거죠. 이게 외워야 됩니다. 밑에 형식에서 인가는 언제나 가만히 생각해봐. 인가는 먼저 인가받기를 원하는 개인들이 법에서 이제 뭐뭐 하면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인가받을 내용을 다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해와야 되겠지. 응? 그러면 행정위원회 그때그때 검토를 해서 인가해 주는 거지. 그지? 따라서 언제나 신청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그 신청받아서 그때그때 검토해서 한 건 한 건 인가해주는 그런 법 집행 방식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인가는 언제나 구체적인 법 집행 방식, 법 집행인 처분 방식만 있지 법 자체에서 뭔가를 인가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런 건 어떤 사안을 따져보지도 않고 모든 경우를 다 인가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사안은 법 자체에서 인가 대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 대상 및 상대방 있지? 여기 중요한 논점이야.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인가는 개인이 원하는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인가를 받으면 원하는 내용대로 효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효력 요건으로서 거기 중요한 대로 인가의 대상은 어떤 행위만 대상이 돼? 법률 행위만. 이게 중요해. 법률 행위만 대상이 돼.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아까? 그 법적인 효과로서의 어떤 권리, 신분지위 이런 걸 생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응? 이 법률 행위하고 반대 개념이 사실 행위야. 사실상의 결과만 생기게 할 의도로 하는 행위를 말하지. 무슨 예를 들었어? 도로를 청소하는 행위, 집 앞에 눈을 쓰는 행위, 이거 뭐야? 사실상의 결과만 생기게 하려는 거지 어떤 권리, 의무, 신분, 지위 이런 거 생기게 하려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 신분, 지위 이런 걸 생기게 할 목적으로, 즉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 인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원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려면 행정기관의 승인, 인가를 받도록 하는 거지. 법적 효과 발생하고 상관없는 건 인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에만 한정되고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법률행위만 인가의 대상이 되는데, 이 법률행위도 어떤 법적 효과, 행정법적, 즉 공법적인 권리, 신분, 지위, 공법적인 효과를 생기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면 공법적인 법률행위, 공법상의 법률행위. 민법상의 어떤 권리, 신분, 지위 이런 걸 생기게 하려면 사법상의 법률행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 법률행위도. 근데 법률행위이기만 하면 되지, 뭐야, 공법상 법률행위도 인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법상 법률행위도 인가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게 뭐야, 아까 여기서 A와 B 간의 토지거래 계약, 이게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란 말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돼? 공법행위야, 사법행위야? 사인 간의 자유로운 토지거래 계약 아니야? 사법상의 법률행위지. 근데 이거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지 행정기관에 검토를 거치라, 이거 인가 대상으로 해놓은 거 아니냐? 사법상 법률행위, 그지? 그래서 요 1번을 잘 공부해야 돼.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만 대상이 되는데, 법률행위인 한은 공법상 법률행위든 사법상 법률행위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응? 뭐만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적 효과 발생과 상관없는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응? 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가의 성질, 동그라미 1번은 별건 없고 형성적 행정행위로 분류되죠. 계통상 이때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은 신청하는 자가 다 자기네가 원하는 내용의 법적인 효력, 어떤 내용으로 효과가 발생하게 할 건지 다 내용 정해서 신청해 오는 거야.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기관은 뭐만 하는 거야? 검토해서, 즉 인가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합니다.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신청한 내용을 막 바꿔갖고 수정해서 막 인가해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응? 그래서 그 둘째 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행정기관은 인가해줄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응? 내용은 다 정해갖고 오는 거야, 신청하는 자가. 응? 넘어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재량행위래, 기속행위래. 행정기관이 신청받고 인가하는 거는 재량행위래, 기속행위래. 여기 조금 애매합니다. 아까 자, 우리가 정리해보면 허가는 원칙이 기속행위,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인 것도 있다. 특허는 다 재량행위, 인가는 원칙이 재량행위야, 근데 기속행위인 것도 있어. 응?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재량행위, 다만 둘째 판례도 대체로 인가해주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법규정 보고서는 기속행위로 본 경우도 있다. 응? 그러니까 자, 키워드는 인가해주는 행위는 재량행위인 게 보통이지만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는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인이 뭐야, 자기네 이사 A를 선임했다, 승인해달라 신청해 왔을 때 그 승인해주는 거는 기속행위라고 판결했어요. 응? 그런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언제나 반드시 뭐가 필요해? 신청이 필요하죠.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개인들이 원하는 효과 발생하기 위해, 법적 효력 발생하기 위해, 효과 발생하려면 자기네들이 내용 짜갖고 오는 거잖아. 응?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개인들이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하려고 하는데 인가해달라, 신청이 있어야 되지. 행정기관이 알아서 뭐뭐를 인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지. 항상 신청이 전제됩니다. 아까 특허와 인가의 공통점이지? 신청이 전제돼. 그러면 우리 허가는 어때?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허가해주는 조치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거의 99%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허가도. 다만 허가는 신청 없어도 허가 금지 해제 되는 경우 있어요. 그치? 뭐 있었어? 도로 통행 금지시켜놨다가 아무도 신청하는데 금지 해제해 준다든지.
입산 금지 시켜놨다가 아무도 신청 안 하는데 입산 금지해준다니 이런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허가는 신청 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특허나 인가는 신청 없이 행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응? 자, 그 밑에 판례들을 봅니다. 뭐라고 돼 있어? 1번부터 보면 1번은 뭐야? 뭐 나타내는 겁니까? 재단법인이 사립학교 법인이 말하면 사립학교 재단법인이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을 해온 거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해야 된다. 1번은 뭐 나타내는 거야? 재단법인 임원 취임 승인에 대해서 재량행위임을 나타내는 거지? 재량행위. 자, 1번보다는 2번이 중요하네요. 2번 표시하세요. 2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이거 지난번에도 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 할 때도 거기도 판례 넣어놨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행위는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행위로서 법에서 그 요건에 대해서 무슨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은 한은 재량행위로 보는 게 맞다. 반면에 3번 뭐라고 났어?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인의 이사 취임 승인은 기속행위라고 판결했어요. 자, 그렇게 3번 더 중시하고, 그지? 그 다음에 6번 판례는 뭘 나타낼까요? 6번으로 가보세요. 자, 6번 보면 사립학교 법인이 자기네 임원 누구를 선임했다. 취임을 승인해달라고 신청 들어왔지? 근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그 임원 취임 승인해주는 거는 인가행위에 해당하는 거다. 이걸 나타내주면서 뭐가 있어? 응? 셋째 주 감독관청은 취임 승인을 함에 있어서 뭐야? 승인을 해주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할 뿐이지 뭐야? 승인을 해주면서 이사 취임 승인해주면서 이 이사는 임기를 뭐 1년으로 한다. 멋대로 임기 정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냥 신청 들어온 대로 취임을 승인하거나 거부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밑줄 없는 부분, 셋째 줄에 보면 성질상 인가는 인가받아야 될, 여러분 여기서 기본행위라는 용어인데 인가받아야 될 받도록 돼 있는 개인들의 행위를 기본행위라 그래. 그러면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 처분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응? 기본행위가 있어야 인가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다. 기본행위가 없는데 행정기관이 인가해준다고 효력이 생길 수는 없다. 뭐 그런 의미네. 어쨌든 자 6번 판례 핵심은 사립학교 법인 취임 승인해주는 건 이사 취임 승인은 인가라고 아까 배웠으니까 알고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인가해줄 거냐 말 거냐, 응? 이것만 결정해야지 인가를 해주면서 막 이사 임기를 멋대로 행정기관이 결정할 수는 없다. 응? 7번도 마찬가지야. 인가할 거냐 말 거냐만 그치? 결정해야지. 응? 셋째 줄에 보면 인가 여부만 결정해줘야지. 응? 인가해주면서 뭔가 뭐 땅을 기부해라, 뭐 돈을 기부해라 이런 조건 같은 거 붙이면서 인가할 수는 없다. 응?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참 거지 같아. 이 7번 같은 건 또 그렇게 이제 조건 같은 거 못 붙인다 그랬지. 인가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해야지 인가해주면서 무슨 조건을 붙이면서 인가하고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또 8번 가면 또 결론이 또 달라요. 아 정말 거지 같아. 응? 8번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주로 밑줄 친 게 시험에 주로 나온 거야. 응? 8번은 뭐가 나왔어? 두 번째 줄에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뭐라 그랬어 아까 이거 표현은 허가지만 인가다. 그지?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기속행위래 재량행위래. 인가할 건가 말 건가. 재량행위래. 응? 이런 논리로 풀어요. 그러면 좀 이제 오늘 공부할 텐데 재량행위로 성격이 파악되면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면서 뭔가 조건 이런 거 부과를 붙일 수 있어요. 그 재량행위란 논리로 재량행위 따라서 인가함에 있어서 뭐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자 정리하면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인가다. 응? 근데 뭐다? 재량행위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렇죠? 이거 꼭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는 큰 논점은 없습니다. 응? 뭐 동그라미 1번. 행정기관이 인가를 해주면 신청이요. 응? 개인들이 원하는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인가가 거부되거나 인가를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개인들의 행위는. 응? 자, 그런 정도로 하고요.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쌍가루 6번 무인가 행위의 효력. 자, 뭐라고 썼어? 인가는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인가는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 인가 받고 하도록 돼 있는 개인들의 행위인데 인가를 안 받았어. 또는 인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됐어. 그러면 인가를 안 받은 거와 똑같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행위는 아무 효력이 안 생깁니다. 무효입니다. 응? 단 무효로 될 뿐 원칙적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처벌 대상은 아니야. 응? 인가를 못 받아서 원하는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그지? 그래서 요 아까 특허하고 같은 논리죠? 응? 특허하고 인가는 효력 요건이야. 개인들의 행위가 효력이 발생. 근데 허가는 아까 뭐였어? 개인들이 하는 행위가 적법이 되느냐 하는 적법 요건으로서 허가 안 받고 하면 효력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처벌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지? 그 점이 좀 차이야. 자, 그래서 오래전에 판례지만 1번을 보니까 외화 획득용 원료기자의 사용 목적 변경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면 아마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에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국내에서 제품 만들어서 다시 여기에 수출하던 그런 시대 있지? 그런 시대에 외국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무슨 원자재를 수입한다 해가지고 허가를 승인을 받아서 하여튼 수입을 했나 봐. 그지? 그런데 수입한 원자재 다른 제품 만드는 걸로 목적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그 원료 기자재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고 싶다고 신청해 온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즉 장관이 승인 얻도록 했대. 이 승인은 뭐래? 장관의 승인은 인가래. 인가로서 두째 줄에 보면 단속 규정이 아니고 효력 규정이래. 단속 규정은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것뿐이고, 효력 규정이니까 여기서 효력 규정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그러면 이거 승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승인을 안 받았다면 무효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자, 2번 판례 중요한 것이 여기세요. 자, 첫째 끝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 이거 질문해보자.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허가, 특허, 인가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조치? 응?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내주는 겁니다. 특허 아까 공부했어.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받은 자는 또 자기가 매립 면허 받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계약 맺고 넘길 수 있대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매립 면허권을 매립권을 받은 거야. 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받아서 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양도양수 약정, 계약을 맺고 넘겼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지네들끼리만 계약 맺고 넘기는 거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처럼 자기네들의 계약 맺은 거에 대해서 감독관청에 신청해서 인가를 받도록 한 거야. 응? 따라서 이거 지네들끼리만 계약을 맺고 인가를 못 받았다면, 그지? 그 인가가 돼야 원하는 그 계약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넷째 줄에 인가를 안 받은 이상 무효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죠? 자기네들의 계약대로 효력이 생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나와요. 셋째 줄에 보면. 그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칠판을 보면 우리 아까 요거 예 들었지?
국토부 장관이 여기 땅 투기 우려가 높다, 땅 투기가 이런 지역이다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어. 그런데 구역 내의 땅 소유자 A, 땅 거래가 금지된 건 아니기 때문에 땅 거래 계약을, 이게 바로 이제 인가받도록 돼 있는 대상이야. 그지? 인가받도록 돼 있는 대상. 그런데 일단 먼저 자기네들이 인가받아야 돼. 이걸 우리가 인가받아야 될 개인들의 행위를 기본행위라고 우리가 불러, 줄여서. 근데 기본행위를 먼저 하겠지?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인가해달라고 행정기관에 신청하겠지? 그러면 이 토지거래 계약, 기본행위는 어떻게 돼?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으면 어떻게 돼? 이제 완전히 유효하게 되는 거고, 인가 못 받으면 어떻게 돼? 무효가 되는 거야. 지금 이 토지거래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렇지? 응? 이런 상태를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응? 인가를 받기 전에 먼저 인가받아야 될 개인들의 행위가 먼저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건데 인가가 되기 전 상태를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인가를 받으면 어떻게 된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인가가 거부돼서 인가를 못 받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지? 이해됐죠? 유동적 무효라는 말 이해했죠? 자, 나머지 4번, 5번 다 뭐예요? 다 그 인가는 효력 요건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거기 나와 있는 2번, 3번을 아주 중시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이제 기본행위란 말 이해됐어요? 인가받도록 돼 있는, 인가받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들의 행위를 기본행위라 그래. 그지? 그럼 읽어보자. 이 행정기관이 인가해주는 행위는 타인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인 행위이므로, 인가의 효력은 인가받을 대상인 그 기본행위의 존재 의무 및 하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그지? 그 다음에 기본행위는 적법 유효한 인가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토지거래 계약이 있어야 행정기관에 인가해줄 대상이 있어야 인가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행위가 전제되는 거지. 인가해줄 기본행위가 있어야 인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기본행위가 이게 만약에 무효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기본행위가 무효라면 인가라는 것도 무효가 되는 거지. 그지? 인가해준 조치도 뭐 그런 얘기. 이건 넘어가세요. 그러면 방과후 1번에서 자, 제목 중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실효된 요 파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자. 적법한 인가 조치가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 즉 행정기관의 인가 조치는 인가받을 개인들의 행위, 즉 기본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까지는 없다. 따라서 요 두 줄 읽고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1번이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기본행위가 불성립 내지 무효. 자, 그럼 생각해.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란 얘기는 뭐야? 인가해줄 대상인 행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인가해줄 대상도 없는데 행정기관이 거기다 인가를 해줬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다 그래서 기본행위가 무효인데 인가가 됐다 그래서 유효로 바뀌는 거 아니란 얘기지. 여전히 무효일 뿐이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하는 인가는 개인이 하고자 하는 그 기본행위, 이게 적법 유효하게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야 거기다 인가를 해주면 그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충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인가해줄 대상인 개인들의 기본행위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거나 존재하긴 하더라도 워낙 법을 위반한 게 심해서 무효라면 인가해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한 인가가 있더라도 여전히 무효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기본행위 무효, 여전히 무효이며 거기에 대해서 인가해준 것도 대상도 없는데 인가해준 거니까 무효가 된다. 그지? 그럼 여기다 비유하면 A와 B 사이의 토지거래 계약이 기본행위가 무효라면 설령 행정기관이
이거를 인가해줬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고, 인가도 대상도 없는 거에 대해서 인가했으니까 인가 조치도 무효가 된다. 그지? 1번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단가로 2번. 인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이건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기다가 자, A와 B 사이의 토지거래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완전히 문제 없는 토지거래 계약. 그런데 행정기관이 인가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우리가 이제 인가 처분을 했다 그러잖아. 그런데 인가해준 조치가 뭔가 이게 하자가 있어. 위법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인가 처분은 하자 정도에 따라서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으면 인가 처분은 무효. 그럼 인가가 없는 거와 똑같은 상태가 되지. 응? 그 다음에 경미한 하자가 있으면 취소 사유. 그러면 일단 인가 처분은 취소 이전까지는 효력이 있으니까 일단 인가된 거로 유지가 되는 거지. 응? 뭐 그런 논리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인가 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그런 논리가 되는 거지. 자, 자, 이 판례가 또 몇 개 쭉 들어지는데, 2번 판례를 보세요. 2번 판례 보면, 자, 역시도 첫째 줄에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나왔지?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허입니까? 인가입니까? 허가입니까? 응? 뭐야? 개인 택시 면허 특허. 응? 그럼 개인 택시 면허 특허 권리 부여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개인 택시 면허 딴 사람한테 팔아넘겼대. 양도. 응? 그치? 지금은 법 바뀌어갖고 개인 택시 면허 못 팔게 금지시켰나? 그럴 거야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개인 택시 면허, 확실한 건 예전에는 개인 택시 면허 받아갖고 딴 사람한테 개인 택시 면허를 팔았어요. 응?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상 택시가 너무 많아. 택시를 줄여야 되는데 이 개인 택시 면허 한 번 내주면 그 내준 거 줄질 않고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거기다 또 프리미엄 몇 천만 원씩 붙여갖고 계속 팔아넘기니까 택시 숫자가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새로운 개인 택시 면허를 안 내주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택시가 안 줄어. 택시 숫자가. 그래갖고 그거를 갖고 이제 개인 택시 면허 사고 팔고 못하게 금지시키는 쪽으로 내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대신에 그 반발이 많아요. 개인 택시 면허 받은 자들, 이미 받은 자들은 자기는 예전에 수천만 원 프리미엄 주고 자기는 개인 택시 면허를 샀는데, 응? 이걸 못 팔게 하고 자기 대해서 그냥 끝나게 한다. 자기 죽으면 이제 끝나게 한다. 이건 자기네들 재산권 침해한다. 막 난리 나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를 글쎄 그 개인 택시 면허를 그냥 소멸시키면서 그 얼마를 뭐 정부에서 보조해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번 판에서 예전에는 개인 택시 면허를 사고 파는 게 허용됐다. 응? 그러면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건 특허인데 특허 받은 자가 자기 개인 택시 면허를 딴 사람한테 팔아넘기는 계약을 맺었어. 양도 양수 계약. 그죠? 근데 그 계약 맺은 거 지네들끼리 계약 맺은 것만 갖고는 효력이 안 생겨.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그 계약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야. 응? 인가한단 말이야. 이때 그러면 이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는 표현도 인가고 말 그대로 성질도 인가다. 그지? 응.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가해주는 처분이며 또 양수인에 대해서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가이면서 동시에 또 양수인에게 개인 택시 면허 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니까 어떤 특허적인 성격도 같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겠네요. 3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자, 3번을 보면 자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양도 양수가 있고 개인 택시 면허 받아가지고 계약 맺고 넘겼나 봐. 그죠? 그리고 행정기관에 인가까지 다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일단 개인 택시 면허는 법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간 거지. 그런 상태인데, 먼저 개인 택시 면허 받았던 자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개인택시 면허를 넘기기 전에, 즉 첫째 그때 양도 양수 계약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가 있대. 양도인에 대한 그 개인택시 면허 취소시킬 사유가 있었다면 이미 양도 양수 계약 맺고 행정기관의 인가까지 받아서 개인택시 면허가 양수인에게 넘어가 있더라도 양도인의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양수인에게 넘어간 개인택시 면허 취소할 수 있대요. 응? 요거 중시. 3번 판례를 제일 중시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10번 판례를 보세요. 자 10번 판례 보면 자 아까 배운 거랑 다 연결해서 봅시다.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성격이 뭐라고 배웠어? 조금 아까 인가, 그죠?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신청 들어서 그를 승인해 주는 건 인가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뭘 위한 위원회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위원회잖아. 그래서 이 위원회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조합 설립 신청을 했고 행정위원이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어요. 응? 그러니까 이걸 시간 흐름으로 표현하면 자, 뭐 여기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이거 구성하겠대. 그 신청받고 행정위원이 구성 승인 처분을 내줬대, 그지? 그러면 이거는 인가를 해준 거다, 그지? 그래갖고 그러면 뭐 줄여서 말하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겠지? 그럼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추진위원회가 이제 뭐 했어? 열심히 뭐 요건 가져왔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어. 그래갖고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어. 응? 설립 인가 처분을 했어. 신청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는 뭐라 그랬어? 조합 설립 인가 해주는 처분은. 응? 이거 재건축 사업이라는 공익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특허라 그랬잖아, 특허. 그치? 이건 특허야. 똑같이 인가라고 써도 이건 특허.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응? 문제는 여기서 보니까 어디에 하자가 있대. 자, 결국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은 두 번째, 조합을 설립한다는 종국적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처분에 해당한다. 그지? 그러니까 요게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신청받아서 승인해 주는 건 최종 목적인 조합 설립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어떤 처분에 불과하다. 인가 처분. 그지? 따라서 설령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밑에서 보면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투고 있는 소송 중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게 밑줄이야. 그러면 뭘 싸워야 된대? 자, 아마 이거는 자, 지금 뭔가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거가 잘못됐다고 소송으로 싸우고 있나 봐. 행정기관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 내준 처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갖고 소송으로 싸우고 있었대. 소송 중이래 지금. 소송 중인데 소송 진행되는 거와 상관없이 이게 이제 절차가 진행돼서 이것까지 나와버렸대. 최종 조치가. 조합 설립을 인가하는 최종 처분이 나온 상태래. 소송 도중에. 이거 갖고 소송하는 도중에. 그러면 어떻게 된대? 이거 갖고 계속 소송으로 다툴 이유가 있대 없대? 이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해 준 이걸 소송으로 계속 다툴 이유는 없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갖고 이제 계속 소송으로 싸울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최종 이 조합 설립 인가해 준 이거를 무효로 해달라, 취소해달라, 이걸 소송으로 싸우래. 자, 그래서 자 전제 조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해주는 처분은 성질상 인가로서 하나의 독립된 처분이래. 응?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 행정처분, 독립된 행정처분이니까 소송 대상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구성 승인 처분이 문제 있다고 아마 누군가가 소송으로 싸우고 있었대. 근데 소송으로 싸우는 중에 이렇게 후속 절차가 진행이 돼서 최종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졌대. 밑에서 5째 줄, 응? 그죠? 6째 줄, 응? 그 문장.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처분해 준 거, 이거 소송으로 다투는 중에 최종적인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게 문제 상황이야. 그러면 앞서 싸우던 구성 승인 처분, 이걸 계속 소송으로 다툴 이유는 없어졌고, 최종 처분인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퉈서 그 뒤에 재건축 사업 이거 이제 정비 사업 진행을 막아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핵심은 소송의 대상입니다. 소송의 대상은 뭐 갖고 싸워야 된다. 마지막 2번째 줄에 보면, 3째 줄에 앞머리 보면 뭐 갖고 다퉈야 된대?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퉈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 밑에 줄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다. 핵심이 뭐야? 소송 대상 묻는 거예요. 그렇지? 자, 다시 정리. 지금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승인해 준 처분은 인가 처분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최종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라는 게 이걸 받아내기 위한 중간 단계의 처분이다. 이렇게 성격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구성 승인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에 최종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나와 버렸다면 이제는 이걸 갖고 소송으로 싸울 일이지, 이걸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일이 이익은 없다.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277페이지에 행정쟁송의 대상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 행정쟁송의 대상. 자, 동그라미 1번, 2번 있는데, 자, 1번은 그냥 읽고 막. 자, 1번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행위란 말은 이해하지? 응? 기본행위란 말은 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인가받도록 돼 있는 행위가 기본행위야. 그지? 자, 기본행위에는 하자가 없대. 응? 어디에만 하자가 있대? 그 기본행위에 대해서 인가해달라고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인가해준 조치에만 하자가 있대.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 갖고 소송으로 싸우면 된다. 응? 그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으로 무효로 해달라, 취소시켜달라, 그지? 그런데 시험에 줄창 나오는 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2번을 잘 보면 어디에만 하자가 있대? 인가받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위,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그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인가해준 조치 그 자체는 하자가 없대. 그럼 뭐 갖고 싸워야 된대? 상대방 국민은.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이 행정기관이 인가해준 조치에는 하자가 없다면 상대방은, 자, 이렇게 싸우는 거 되나 안 되나 잘 보세요. 우리 아까 든 예 다시 돌아가 보자. 아까 어떤 예 들었냐면, 여기가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이고, 여기에 땅을 갖고 있는 A가 B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맺었다. 응? 이게 인가받아야지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본행위다. 그런데 이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을 맺고 나서 또 신청이 들어갔어. 그래갖고 행정기관이 인가해 준 거야. 인가처분까지 다 나왔어. 그런데 뒤늦게 이 B 같은 사람이 뒤늦게 이제 문제를 삼는 거야. 이 계약이 사기에 의해서 맺은 계약이었다. 사기당했다. 응? 그러면서 이 계약이 하자가 있다는 거야. 사기당해서 맺은 계약이라 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근데 왜 이 문제 있는 계약인데 왜 행정기관이 인가를 해줬냐 하면서 자기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데, 하자 있는 기본행위인데 왜 인가를 해줬냐고
기본행위에 하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행정기관이 인가해준 조치 이걸 행정소송으로 싸울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 뭘 싸워라? 자기네 기본행위. 이 기본행위가 사법상 거래계약이야. 사법계약. 그러면 이걸 민사소송으로 우리 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니까 이거 취소시켜달라. 뭐 이래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이거 취소 판결 받아내면 기본행위는 없어진 거야. 없어지면 기본행위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거 아니 인간은 기본행위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거든. 기본행위가 없어지면 인간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야? 굳이 왜 기본행위에 하자 있는데 왜 인가해 주냐고. 인가를 행정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응? 자기네 기본행위를 싸워서 효력을 부정받으면 인가는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게 된다. 응? 자, 2번이 아주 시험에 나와. 어디에만 하자가 있어?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어. 그러면 자, 그런 경우 기본행위에 하자 있는데 왜 인가를 해줬습니까? 그 행정기관이 한 인가처분을 취소시켜달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다. 자기네 기본행위를 다퉈라. 응? 그래서 기본행위 꼭 민사소송으로만 싸우는 건 아니에요. 기본행위가 공법상의 법률행위인 것도 있고 사법상 법률행위인 것도 있으니까 공법상 법률인 경우는 기본행위를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기본행위, 그래서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다. 첫째 끝에 기본행위에 하자 있었다는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이익은 없고 기본행위만을 다투라. 응? 아주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인가에 있어서. 그래서 판례 1번서부터 4번까지가 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1번을 보니까 앞에 두 줄은 뭐야? 기본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정기관이 신청받고 인가해준 처분에만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인가처분을 갖고 행정소송으로 싸우면 되지만 문제 반대로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다면, 그치? 인가해준 행정기관의 인가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인가받고자 하는 개인들의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치?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응? 그 기본행위를 하자 있다는 이유로 기본행위를 다투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그 기본행위가 무효인데, 응? 왜 무효인 기본행위에 대해서 왜 행정기관은 인가를 해주고 난리야 이러면서 행정기관이 해준 인가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다. 이해됐죠?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응용한 사례가 3번이야. 3번. 응? 3번을 보면 우리 아까 배운 일. 자,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행위가 뭐지? 기본행위야. 그치? 학교법인이 먼저 자기네 무슨 이사를 먼저 선임을 한단 말이야. 기본행위.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A라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했으니 승인해달라 하고 이제 인가 신청을 해오잖아. 그럼 행정기관이 이제 그 검토해서 인가해줘. 그런데 인가까지 나간 마당에 뒤늦게 자기네들의 이사 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었다. 응? 그런데 왜 하자 있는 이사 선임행위가 있었는데 왜 인가를 해줬냐? 하고 행정청에 첫째 줄 끝에 취임 승인 처분이 인가지. 첫째 끝에 인가 내준 처분을 취소시켜달라, 무효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은 없다. 그지? 응? 그러면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관청의 취임 승인 조치는 학교법인이 한 임원 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로서 그 행정기관의 인가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바, 그 인가받아야 될 기본행위, 사법상의 임원 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자기네들의 임원 선임행위를 민사소송으로 효력을, 이거 사법상 행위니까 민사소송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자기네들의 선임행위의 무효 확인, 이걸 청구해서 무효 판결을 받으면 행정기관의 인가는 자동으로 소멸돼 버리는 거다. 응? 그렇게 해결할 일이지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 즉 인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취소, 무효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소송으로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두 줄이 핵심이야. 인가 부분에 인가 문제 나오면 꼭 이게 나옵니다. 응? 즉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을 때
소송으로 다퉈야 될 대상은 기본행위다. 응? 그거 알아두고요. 자, 다음 페이지. 대리와 확인행위 아주 간단히 공부합니다. 자, 대리행위는 개인들이 해야 될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어. 개인이. 응? 자기 그 권리자 자기가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게 공익에 큰 지장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거 예. 둘째 줄에 예. 첫 번째, 감독관청이 공공단체 공법인의 정관을 대신 작성해 주거나 임원을 대신 임명하는 행위. 응?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감독관청이 공법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행위야. 응? 근데 아마 뭐 예를 들면 뭐 이사들이 전원 다 구속됐다든지 해서 학교법인 운영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교육부 장관이 뭐 이사를 대신 임명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이지. 그래서 이런 거 대리. 또 하나는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라고 나왔지? 이것도 대리. 이거는 뭐냐면 원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인천시가 도로를 만들 계획을 세웠어. 근데 도로로 만들 예정지에 개인 땅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먼저 강제로 뺏기 이전에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요. 그래서 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땅을 얼마에 파시오.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되면 계약서 쓰고 계약 맺고 그냥 사들이는 거야. 응?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돼. 응? 땅 주인하고 협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공익을 위해서 도로 건설이라는 공익을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거든. 그 땅이. 그래서 그런 협상이 안 될 때, 합의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법이 이제 이 토지수용위원회라고 이제 그 구성을 해놓고 뭐 시장이 거기다 신청을 합니다. 이 도로 만드는 공익 사업에서 이 개인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을 이제 얼마의 보상금을 주고 땅을 뺏으면 될지 결정해달라. 그러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가 이게 진짜 도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땅인가? 응? 심사해서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땅 주인에게 얼마의 보상금을 주는 조건하로 땅 소유권을 박탈해도 된다. 이런 걸 결정하는 거야. 그걸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다고 표현해. 그럼 이거 누가 누구를 대리해서 결정하는 거지? 도로 건설하라는 공익사업을 하는 인천시와 땅 주인, 응? 양쪽을 다 대리해서 토지수용위라는 데서 대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응?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치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세 체납 처분 절차에서의 압류재산의 공매 처분은 자 일단은 세금을 부과했어. 상대방 세금 부과받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지? 세금을 안 내. 재산이 있으면서, 응? 땅과 건물이 있으면서 자기 땅과 건물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근데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법이 어떻게 해서 세무서장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를 해서 땅과 건물을 압류해서 경매로 대신 팔 수 있게 해놨어요. 법이. 응? 그게 바로 뭐야? 그 재산 소유자가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권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대신 팔아가지고 재산 소유권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권리 변동을 응? 팔아넘기는 거죠. 딴 사람한테. 그게 바로 이제 뭐야? 대리행위입니다. 응? 행정기관이 세금 안 내는 사람의 재산을 대신 파는 행위를 합니다. 응? 그 다음에 행렬병사자, 예를 들면 노숙자라고 생각하자, 그죠? 노숙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 이거 원래 누가 처분해야 되지? 그 유가족이 있으면 유가족한테 연락해서 유가족이 와서 처분해야지. 근데 유가족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행정기관이 유가족을 대신해서 대신 처리하는 거지. 뭐 유골 화장하고, 그지? 소지품 다 불태우고, 그지? 값 나가는 재산 있으면 팔아갖고 국고로 기속, 이거 다 대신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자, 여기 대리에서는 딱 두 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이 하는 대리행위라는 것의 예다. 첫 번째 하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건 다 개인이 내가 할 건데 행정기관 좀 대신 해주세요 하고 개인의 어떤 말하자면
대신해달라는 신청, 또는 대리 권한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이 개인들이 안 하거나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생겼어. 공익에 큰 지장이 생기니까 법이 행정기관이 대신하라고 해놨어. 그래서 동그라미 쌍가루 2번 성질. 이거 중요하죠. 여기서 행정기관이 대신하는 건 뭐야? 본인이 원해서 대신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대신하라고 정해놔서 하는 법정 대리입니다. 임의 대리가 아니라. 그렇게 두 가지가 포인트.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대리까지 하고 또 잠깐 쉬는 시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은 법률행위 행정이 네 가지가 남아있죠. 확인행위, 공증행위, 통지행위, 수리행위. 그거 이제 간단히 하고 밥 먹으면 될 것 같아. 그지? 자.